저는 제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 또는 좁게는 대구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많은 사건,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사건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객관적인 기준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어떤 사건들이 최근 대구에서 많이 문의되고 있는지 제 경험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위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매년마다 빠지지 않고 발생하는 사건이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제 경험상 가해자의 70%나 80% 정도는 이 사건이 정말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이렇게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경찰에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이것이 보이스피싱이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이 보이스피싱 사건도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형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나 카드 대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은행이나 경찰에 통장 대여나 카드 대여는 절대 불법이라는 문구가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현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여러 명한테 한다고 할 경우에는 현금 수거책이 아닐까 의심하고 곧바로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위 상간녀 사건입니다. 남녀 간의 일이라 어쩔 수 없이 계속 꾸준히 발생하는 사건인데요. 항상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형태나 어떻게 하면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상간녀와 관련된 영상을 올린 것이 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위 금전대여 사건입니다. 전 연인이나 친척 또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돌려받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전에 금전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도 올려놨는데요. 그런 영상을 보고 만약에 상대방의 돈을 빌려줬을 때 또는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위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사건은 보통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금리 등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 2, 3년간에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선순위 대출 사기 또는 갭 투자 사기에 대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서 집주인들이 법적인 거와 관련 없이 난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 된다 법대로 하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주인들이 배째라 하시고 나올 때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려서 그러한 대응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망의 1위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아쉽지만 가장 많이 상담이 들어오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이나 이혼 등과 같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꾸준히 발생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금전대여나 보이스피싱 사건 같이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좀 더 복잡할수록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고 다음번에는 이런 순위에 음주운전이나 사기 같은 이런 사건들이 빠졌으면 하는 조그마한 바람이 있습니다.